파격 여인열전 경국지색편 첫 번째 주인공은 매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나라를 망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거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매이라는 여인인데요. 사치와 향락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전설과 역사의 경계조차 모호합니다. 무려 3700년 전 실존 여부조차 불확실한 이 여인이 어떻게 요부의 원형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생과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매이는 유시씨라는 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시씨는 하나라 동쪽에 있던 작은 부족 국가로 하나라에 속한 제후국 중 하나였습니다. 국어와 축서기년이라는 옛 문헌에 따르면 거왕이 유시씨를 정벌했을 때 유시씨 부족이 항복의 표시로 매이를 비롯한 미녀들과 보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매이의 생년월일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 매이에서 매는 여동생 혹은 젊은 여성을 뜻하고 희는 기쁨을 의미해요. 일부 학자들은 이게 본명이 아니라 궁중에서 불린 호칭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매이가 거왕에게 바쳐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1600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요. 축서기년에는 거왕이 유시씨를 치니 유시씨가 매이를 바쳤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복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헌상이었습니다. 매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정치적인 거래였던 거죠. 당시 하나라는 이미 쇠퇴기에 들어서 있었어요. 제후국들의 반란이 잦았고 자연재해와 민생문란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왕은 이런 내부 문제를 무력 정벌로 해결하려 했고 유시씨 정벌도 바로 그 일환이었던 거예요. 기록의 한계도 있습니다. 매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국어와 축서기년인데요. 이 문헌들은 하나라가 멸망하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편찬된 것들입니다. 심지어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마천의 사기에도 거왕의 폭정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매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사마천조차 매이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고고학적으로도 하나라의 존재 자체가 20세기 중반까지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1959년 이리강 유적, 1970년대 얼리터우 유적 발굴로 하나라 문명의 실존이 입증되긴 했지만 매이 개인을 증명할 유물이나 문자 기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왕과의 러브스토리도 미스터리인데요. 국어에는 거왕이 매이를 총애하여 그녀의 말에는 무엇이든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단순한 육체적 탐닉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시대 문헌인 전국책과 후대의 연려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거왕이 매이를 위해 화려한 요대궁이라는 궁전을 지었다는 이야기. 매이가 비단을 찢는 소리를 좋아해서 거왕이 매일 비단을 찢어 그녀를 즐겁게 해줬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죠. 사치와 향락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비자에는 거왕이 매이를 위해 주지웅님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밤낮으로 연애를 벌였다는 건데요. 사실 주지웅님이라는 고사는 나중에 상나라 주왕과 달기의 이야기에서 훨씬 더 유명해졌고 매이와 거왕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부 전설에서는 매이가 사람을 술에 빠뜨려 죽이는 것을 구경하며 즐거워했다거나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술을 빚게 했다는 잔혹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이야기로 훗날 매이의 요부 이미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신의 간언을 물리치도록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국어에 따르면 거왕의 충신 관룡봉이 왕의 폭정을 가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왕이 매이의 말만 듣고 충신의 간언을 물리쳤다는 서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거왕 자신의 폭정과 독단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매이가 실제로 정치에 개입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단지 왕이 그녀의 말을 따랐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거왕의 정치적 실패를 여성에게 떠넘기려는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매이는 흔히 말하는 요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망국의 여인이라는 틀에 갇힌 인물입니다.
훗날 은나라의 달기, 서주의 포사, 당나라의 양귀비로 이어지는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매의입니다. 그런데 매의에 대한 서사는 정말 도식적이고 단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적도 직접 한 말도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그냥 거왕이 총애했다, 사치를 좋아했다, 충신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하는 정도의 막연한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거왕의 폭정과 하나라 멸망. 사기아봉기에는 거왕의 폭정이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무리한 토목 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궁전들을 잇따라 지으면서 나라 곳간을 탕진하고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렸고요. 가혹한 형벌도 문제였어요. 뜨거운 쇠기둥 위를 걷게 하는 토락지형 같은 잔혹한 처벌로 백성과 신하들의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여기에 제후국들을 무리하게 정벌하면서 반감을 키웠고 충신들의 간언을 거부하면서 직언하는 신하들을 죽였어요. 가문과 기근이 들어도 백성을 구제할 생각은 않고 연애와 사냥에만 빠져 지냈죠. 이 모든 것이 거왕 본인의 결정이었어요. 매의는 단지 그 시대에 총애받은 여성이었을 뿐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의를 악역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세운 탕왕은 자신의 혁명을 정당화해야 했어요. 폭군 거왕을 없애고 백성을 구했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거왕의 실정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의는 자연스럽게 왕을 타락시킨 요부로 설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왕 토벌의 명분을 담은 상서탕서에는 매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초기 혁명 서사에서는 매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매의가 악역으로 부각된 건 훨씬 나중에 이루어진 역사 재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럼 고고학이 밝히는 하나라 멸망의 진짜 원인을 살펴볼까요? 얼리터우 유적 발굴 결과 하나라 말기에 대규모 화재 흔적과 급격한 인구 감소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기후 연구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기원전 1600년경 중국 화북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나라 멸망의 진짜 원인을 정리해보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제후국들의 이탈과 군사력 약화, 왕실의 무리한 토목 공사와 재정 파탄, 상나라 세력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거왕 개인의 정치적 무능과 폭정,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쳤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의는 이 원인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여성 희생양 만들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지배자의 실패를 여성 탓으로 돌림으로써 권력 구조를 보호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패턴이 달기, 포사, 양귀비 등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 서술의 구조적인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매의의 최후와 역사적 교훈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의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거왕이 탕왕에게 패배한 후 남소, 지금의 안희성 지역으로 유배되어 죽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매의가 함께 갔는지 따로 처형되었는지 도망쳤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전설에는 매의가 탕왕에게 잡혀 처형되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그럼 최초의 요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의가 요부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건 춘추 전국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유교 사상이 지배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여자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교훈이 필요해졌고 역사 속 여성들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된 거지요. 연려전에서 유양이라는 학자는 매의를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여인으로 규정하며 군주는 여색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냈어요. 이후 무려 2000년 동안 이 프레임은 계속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매의의 사례는 역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만국의 여인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 왕조는 이전 왕조의 멸망을 정당화해야 했고 폭군의 실정을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던 거지요. 현대 역사학은 이런 서사를 비판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의가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불확실하지만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라 멸망의 책임은 오직 거랑 자신에게 있었던 거지요. 메이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조직이나 나라가 실패했을 때 진짜 책임자 대신 힘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메이는 3700년 전 그러한 희생양이 된 최초의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메이는 실존 여부조차 불확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국의 여인이라는 상징으로는 아주 확실하게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구체성이 없지만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틀에 갇히도록 만든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라가 멸망한 진짜 이유는 거랑의 폭정, 제후국들의 이탈, 기후 변화, 상나라의 부상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메이는 그저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이었을 뿐이지요. 역사는 메이를 통해 여성을 희생양으로 만들기라는 서사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런 역사 서술의 편향성을 알아차리고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비판적인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파격 여인 열전 주인공 메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